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엊그제 이어가지고,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, 카골 채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 전에, 제가, 타이틀, 채널명을 바꿨어요. 바꾼 이유는, 원래 제 채널명이 애국보수 우파연대 TV였지 않습니까?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태극기를 박아놨었어요. 근데 이제 다른 채널 가가지고 그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제 댓글을 막 이렇게 좀 쓰고 채팅창에 채팅을 하고 이래 보니까 저한테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시비 거는 이유가 태극기를 보고 이렇게 좀 조롱을 하고 이러더라고요. 아니 국적이 어디길래 도대체 태극기를 보고 발끈을 하고 태극기를 보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는지 참 알다가도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태극기, 뭐 애국, 또 뭐 보수까지는 양보할 수 있죠. 어, 우파도 그렇고. 하지만 뭐 애국이라는 가치와 태극기라는 가치는 조롱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 아닌가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조롱하고 뭐 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채널명을 바꿨습니다. 결정적으로는 제가 즐겨가는 그 건강 관련 의학 채널이 있는데요. 거기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의사 선생님한테 댓글을 썼는데 단 한 번도 그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씨 의사 선생 참 매너 없네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봤더니 저를 차단해 놨어요. 댓글창에서 댓글창이 아니고 대화창에서. 그래서 아니 뭐 분탕 친 적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글을 쓴 적도 없고 문제될 짓을 안 했는데 아마 딱 제가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 하는 순간 제 그 프로필 사진의 태극기랑 또 채널명에 뭐 보수 우파 뭐 이런 단어 보고 바로 그냥 차단해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여러모로 우리 보수 진영 또 우파 진영이 일종의 순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또 바꿀 거예요. 뭐 채널명을 이렇게 영어로 해놨더니 뭐 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긴 한데 Freedom Korea America라고 해놨죠. 근데 별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아. 뭐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아파트들 이름 보면은 한글로 짓는 이름 거의 없죠. 옛날에는 뭐 우성 아파트, 신동 아파트, 삼풍 아파트, 뭐 쌍용 아파트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지으면은 안 팔립니다. 인기가 없죠. 분양도 안 되고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영어도 아니고 뭐 불어 아니면 뭐 이태리어 뭐 이런 걸로 조합해가지고 만들고 그러죠. 뭐 트리마제 또 뭐 무슨 뭐 트라움 하우스 또 그 외에도 많죠. 아크로 비스타. 근데 웃긴 게 트리마제는 도대체 뭐 어디 언어입니까? 뭐 불어입니까? 약간 축구 선수 트레제게랑 이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언어도 좀 4대성이 강해가지고 한국이 뭐 그렇죠. 카골 이 채널이 3시간 전에 이게 사과문이 올라왔어요. 사과문이.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리면은 조금 더 진정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이게 이제 글로 써서 올렸는데요. 많이 이제 뭐 고심의 흔적이 보입니다. 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뭐 소가리를 많이 했겠죠. 또 부부인데 이제 뭐 남편 입장에서
뭐 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까지 이렇게 욕먹는, 뭐 사실 뭐 부인도 전혀 모르고 그러진 않았겠죠. 뭐 부창부수라고 뭐 다 뭐 자기들이 이제 뻥치는 거 그런 거 다 인지하면서 같이 했겠지만 좀 아무튼 씁쓸하죠.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뭐 이렇게 욕먹을 정도의 나쁜 짓을 했을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좀 지나치게 욕을 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반대의 상황이었다면은,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가난뱅이 행세를 했다고 하면은, 우리 뭐 우화 중에 왕자와 거지 얘기도 있잖아요. 그 왕자가 거지 행세했다고 막 죽일 듯이 욕하진 않죠. 근데 이 반대의 상황,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 행세를 했다. 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굉장히 민감한 부분 그런 것을 건드린 그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창을 쭉 보면은 과거에는 그저 카골 채널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. 대부분이 그냥 뭐 속되게 말해서 똥구멍 빠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죠. 아부하고 아첨하는. 뭐 어떤 놈은 아까 김용호 채널 보니까 그런 댓글도 있었다고 그래요. 뭐 개새끼 필요하지 않냐, 강아지 필요하지 않냐, 뭐 자기가 강아지가 되고 싶다, 뭐 이딴 소리 하는 뭐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그게 똥파리들이 원래 꼬이게 마련이에요. 막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서 아첨 떠는.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정말 건국 이래 처음 아닙니까?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줄 정도로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뭐 슈퍼카 타고 뭐 정말 뭐 넘사벽의 그런 생활을 이렇게 연출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은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. 이런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이런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댓글을 쓰지 않는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배알이 꼴린다. 또 어떤 피해의식 같은 걸 자극한다. 뭐 기분 나쁘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.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쟤들은 뭐 왜 저래? 옛날에 지존파 있죠, 지존파. 그냥 자기들은 힘든데 왜 뭐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했다는 거 아닙니까? 난 못 사는데 남들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다고. 근데 유튜브에서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, 풍족하게 삽니다 라는 거를 막 자랑을 하면요. 그 채널 주인들은 그거를 이제 간과하는 거예요. 사실 나를 좋아하는 사람, 야,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만 댓글로서 보이지만 반응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만큼의 또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싹을 막 틔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분명히 존재를 해요. 연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무슨 뭐 앞에 국민자 붙는 뭐 국민 MC, 뭐 국민 개그맨, 국민 배우 이런 사람들도요. 안티가 항상 있어요, 보면은. 아니 심지어 안티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막 박지성 같은 선수들도 안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놀리고 막 조롱하고. 근데 하물며 인간의 어떤 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.
재산, 부, 뭐 잘 살고 못 살고 우리나라는 이게 전후에 다 이렇게 폐허가 된 이후에는 그 어떤 평등 문화가 그 평등 의식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. 대부분은 다 거의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고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고 다 못 살던 시절이었죠. 일제 해방 후에 또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이 뭐 각자 인생의 출발선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뭐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시대 상황에서 출발을 한 면이 있습니다. 다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그런 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등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럽다, 뭐 굉장하다 이렇게 막 칭송하고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굉장히 뭔가 괘씸하다, 뭐 밉다, 뭐 이런 약간 양가 감정, 바이폴라라고 해야 되나요? 양극단의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거죠. 되게 신기한 거예요. 심지어 대단하다 하고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도 한편으로는 이 개새끼들 그렇게 자랑하네 진짜. 재수 없어, 밥맛 없어 진짜.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해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어떤 그 과장된 삶을 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면을 간과하고 있었다. 아싸리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뭐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렌트하고 또 뭐 탑기어 이름으로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만약에 이걸 촬영을 했다면은 평가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저 피터란 사람이 그 제작한 거 영상을 보면은 다른 채널들 영상하고 좀 틀리게 굉장히 수려하고 또 음악 곡 선정 같은 거, BGM 같은 거 선정한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. 그 영상미라든가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제가 칭찬을 하면은 그것마저 비판하더라고요. 저것도 다 뭐 퍼온 거다, 뭐 이런 짜깁기한 거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영상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죠.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사과문이라고 이렇게 올린 거를 이렇게 쭉 봤어요. 봤는데 이게 사과문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과문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과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사과문은 굉장히 변명에 급급한 사과문이 있고 그렇죠. 저는 이 사과문도 나중에 또 이후에 논란이 될 소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지적하는 건 아닌데요. 다른 어떤 유튜버나 뭐 김용호 연예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적한 적은 없는 문제인데 이 그림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냥 제가 하나의 뭐 에피소드를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한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저기 광화문에서 그 안국역 쪽으로 안국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그 현대 갤러리라고 있어요. 현대 그룹에서 하는 그 미술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 김환기 화백의 그 전시회를 보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김환기 화백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우리 그 현대 미술사에 큰 그 획을 그으신 분이죠. 이분의 그림이 경매에 나와가지고 보통 60억, 70억 이 정도 선에 거래가 됩니다. 엄청나죠. 60억, 70억에 거래되는 그림에 그 판화도 존재를 해요. 그러니까
지금 여기 마우리치오 콜비인가요? 이 사람 페라리 이 작가 그림 팔아먹는 거 이것처럼 그 판화를 찍어서 파는데 그게 이 사람들처럼 막 499장씩 판을 찍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그림이 있으면 보통 한 뭐 4장, 5장 요 정도를 이제 판화를 제작을 하거든요. 근데 판화 가격이 온라인 경매에서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나오는 가격이 4점을 출품을 한 적이 있는데 뭐 45만 원, 48만 원, 57만 원, 제일 비싼 게 그 당시에 85만 원. 이 정도로 낙찰을 받았어요, 판화가. 왜냐면은 판화는 이제 원화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프린트해서 찍어낸 거 아닙니까? 근데 원화 가격이 60억, 70억에 달하는 이런 한국 현대 미술사의 거장의 원화를 판화한 그림이 40에서 80만 원 선에 거래가 된 거예요.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그것도 4장밖에 안 찍으니까 이제 희귀성이 있죠. 근데 이 마우리치오 콜비의 작품은 온라인 가격을 찾아보니까 원화가 한 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답니다. 뭐 말도 안 되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김환기 화백이랑 비교해가지고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죠. 근데 이런 판화를 500장이나 찍어내면서 100만 원을 받는다? 완전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죠.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해명을 적어놨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. 이 판매가를 자기들이 이제 카걸 측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. 누가 이렇게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 이런 뭐 문제가 보입니다. 이런 사과문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1% 매수설 이런 건요. 이런 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됩니다.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포장된 소문들 그게 돌고 있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게 밝혀지니까 뭐 과장된 거다.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학력 사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과거에 무슨 뭐 어디 의대 다니다 중퇴해가지고 연예인 한다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자체를 간 적이 없어. 근데 나중에 해명하면은 그런 연예인들 보통 그러죠.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. 뭐 어디 잡지사에서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잘못해서 와전된 거다. 그럼 와전된 게 몇십 년 동안 돌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정정을 했어야죠. 그렇죠? 제가 그 사건을 지칭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. 그 얼마 전에 과거에 그 하정우가 자기 아버지 학력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까발린 적이 있죠. 그때까지만 해도 그 김용권 선생이 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다가 관두고 뭐 연예인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정우가 친아들이 우리 아빠 연대의대 다닌 적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죠. 암튼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 지금 카걸의 피터 보면은 테슬라 1% 매수설 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으면은 진작 자신들이 밝혔어야죠.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이미지, 갑부 이미지 이런 거는 고스란히 누려놓고 나중에 일 터지니까 와전됐다, 과장됐다. 좀 우리말로 그렇게 말한 적 없다.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.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영국 리치몬드 공작 파티 관련
저도 이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요. 이 파티 관련 장면 보면은 되게 오글거립니다, 진짜. 정말 우리말에 그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표현이 딱 맞은 정도로 좀 그래요. 묘사하기도 좀 그래. 창피해. 쪽팔려 좀. 막 악수하려고 줄 서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요.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지인이 아니란 거를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뭐 제주 맥주 관련으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웃기죠. 여기에 자기들이 뻔히 그 전 재산을 투자했다. 뭐 자기 와이프 지칭하면서 대주주님이다.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뭐 드립이었다. 이렇게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장난친 거다. 뭐 이건데 이거는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BBK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? 뭐 재판받고 막 나중에 뭐 감옥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. 그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런 건 안 통하죠 사실. 뭐 드립이었다 뭐 누가 어떤 미친놈이 드립이라고 하고 대주주라고 어디 기업 대주주라고 하고 다니고 누가 그런 드립을 누가 칩니까? 그것도 친구들끼리 하는 말도 아니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다가 저건 말이 안 되는 너무 유치한 저기 핑계 같아요 저거는. 차라리 그냥 대주주로 보이고 싶었다라고 시원하게 말하고 그냥 사과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.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지금 뭐 거짓말 했다고 하면서 걸리는 거 보면은 어, 그러니까 부작이라고 하죠.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사실대로 까발리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멋대로 상상하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즐긴 거예요 보면은. 그리고 또 그렇게끔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일종의 또 트릭을 만드는 거고. 그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영화 기법 중에 맥거핀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얘네들은 재벌 뭐 2세 3세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자신들이 어떤 소품을 이용해서 일종의 트릭을 쓴 거죠. 그 소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슈퍼카나 또 아니면 비싼 시계 또 유력한 어떤 유명인사와의 어떤 뭐 네트워킹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거짓된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해 간 거죠. 저는 뭐 이거를 뭐 너무 얘네들 뭐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. 이전에 너무 이렇게 좀 빨아대는 거 보면은 그때도 조금 못마땅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이 채널 보면서 처음 보다가 말았는데 처음 딱 느꼈던 거는 야 얘네 진짜 부자인가 보다. 거의 뭐 그 삼성 이건희 그 딸 이부진 뭐 이런 수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부터 조금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차라는 게 사실 뭐 기계 덩어리 아닙니까? 그냥 기계 덩어리일 뿐인데 보통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뭐 음악 공연이나 또 아니면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예술을 보면서 크게 감탄하고 그런 건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. 물론 자동차 디자인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는 자동차마다 그냥 아주 값비싼 자동차라고 막 그 카거리 보이는 그 반응들 있잖아요. 오 마이 갓, 와,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, 와. 그 외국인들 본사 직원들 막 앞에서 그냥 매번 그냥 막 와우, 우와, 막 이러는 감탄사 연발하는 게 그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? 이렇게 품격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얘네 진짜 이렇게 재벌급이 맞나? 조금 약간 뭐 약간 졸부 느낌도 나고
좀 그랬어요.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기계덩어리 보면서 막 탄복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뭐 저렇게 뭐 놀래지? 내가 저 정도로 돈이 많으면은 그냥 뭐 굿, 괜찮은데 뭐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. 뭐 이렇게 오버를 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이게 뭐 누가 그러죠?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 1위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게 많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속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잘 속는다. 단순하다. 그리고 그 속게끔 하는 데에는 어떤 소품들이 있죠. 검증되지 않은 소품들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죠. 뭐 과거 비슷한 사례 사건들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. 구조가 뭐 슈퍼카 타고 비싼 차 타고 막 롤스로이스 타고 나오고 좋은 집 보여주고 다 낚여가지고 막 투자하고 비슷비슷해요. 근데 누가 말하기를 이 채널들도 만약에 이게 여기서 안 걸렸으면은 저렇게 뭐 봉이 김선달식으로 뭐 그림 팔고 저기 100만 원씩 팔면은 500점이면 뭐 5억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? 나중에 가서 더 판을 키워가지고 저런 유명세를 막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또 했었으면은 뭐 이의진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쪽으로 나갔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속는다. 잘 속는다. 이게 비단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일 크게 적용되는 데가 바로 뭐 정치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새치혀갖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 막내 아들 이번에 저희 국회의원 된 김홍걸인가요? 그 사람은 뭐 재산이 그냥 평생 그냥 대학 다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재산이 뭐 75억인가 그렇게 있다죠. 그럼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데 부모인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무슨 삼성전자 다녔던 것도 아니고 무슨 병원장이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? 그냥 혓바닥 갖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? 옛날 정치인들이 다 말재주로 뭐 그래가지고 사람 선동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거에 취약하고 그런 거에 잘 낚이는 것 같아요. 뭐 피리 부는 사나이 뭐 이런 우화 같이 참 정말 2020년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의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